사장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죠. 맥형TV의 법률 방패 시간입니다. 장사만으로 힘든데 직원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정말 많으셨잖아요. 특히 직원 한두 명 작은 가게 사장님들, 우리는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법에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법률 전문가 오영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영호 변호사입니다. 맥형 대표님 말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무풍지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상시 5인 근로자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정직원 3명 그리고 주말 알바 2명,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5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히 직원이 몇 명인지 이거를 세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그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연인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벌써부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면 자영업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이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중에 직원이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아, 평균이 아니라 5명이 일한 날이 며칠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알바생이나 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포함되는 대상부터 살펴보시면 정규직이든 고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이제 명목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인원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이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맥형 대표님 그런 지인 가게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사장님과 아내분을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원 3명 그리고 주말 알바 2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게가 5인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 있나요? 네, 5인 미만일 때도 지켜야 하는 노동법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바로 법 위반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천왕이라고 하니까는 귀에 완전 쏙쏙 들어오는데요? 첫째로 먼저 설명드릴 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입니다. 이 직원을 단 하루 1시간만 쓰더라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직원한테도 무조건 환불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직원한테는 반드시 유급 휴일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정해가지고 주휴수당을 주거나 월요일에 쉬는 가게는 그렇게 이제 쉬도록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4대 보험 가입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더 심층적으로 다룰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해고인데요. 변호사님, 솔직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장님이 일하는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일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맞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사장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그런 이유로도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렇게 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4대 천왕 중 하나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일치 통상임금 이거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훨씬 더 까다롭겠네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엄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이 법원에서 하는 말로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하거나 기밀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동료를 폭행하거나 이런 이제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또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좀 속였다, 바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인 사업 방해, 회사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잘 살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하급심 판례에서 다들 나온 겁니다. 판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 업무 실수, 한두 번 이렇게 사소하게 업무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고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경미한 근무 태도 불량, 지각을 좀 한 정도, 그리고 상사한테 말대꾸를 조금 했다, 이런 걸로는 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보시면 그냥 저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나랑 성격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나 불만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이거 해고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직원보다 성과가 조금 낮다, 이런 걸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 교육이나 재배치 같은 이제 기회를 먼저 줬음에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점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죠. 확실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을 내보내는 게 정말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면 통지 의무입니다. 서면 통지요? 말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은 보면 카톡이나 문자로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 됩니다. 이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 사유의 전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서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구두로 하는 그런 해고 통지는 절차적으로 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100%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부당 해고가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안 지키면 무효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낼 때는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해고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통지서에 적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근을 했다면 언제 결근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들을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 해고이고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그리고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와 서명 통지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자영업 사장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주들한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큰 법적 리스크를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라도 잘 숙지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잘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명쾌한 또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저희 꼭 메모하셔야 되고요. 저희 법률 방패 시간 다음에도 사장님들께 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